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메뉴를 추가하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메뉴는 암호화와 복호화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메뉴를 추가하는 걸 얘기합니다. 자, 활동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자모 구현 조건에 이제 추가되는 부분들이 메뉴 이용해서 암호화 복호화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라 라고 되어 있고요. 자, 순서도상으로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자, 평문, 암호문 키, 그리고 메뉴 변수를 추가를 했습니다. 메뉴 변수를 선언하고 메뉴를 입력을 받습니다. 여기서는 1 또는 2 이렇게 숫자로 입력을 받을 겁니다. 그럼 당연히 인티저 0으로 선언을 하겠죠. 그래서 메뉴 선택된 메뉴가 1이냐 라고 하면 암호화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선택된 메뉴가 2인가 라고 하면 복호화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1 또는 2가 아니면 뭐 1, 2 중에 선택하세요 라고 출력할 수도 있고 또는 거기서 종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암호화 1 또는 2를 선택해서 암호화 또는 복호화를 진행하고 그 외에 다른 걸 넣었을 때는 이렇게 1 또는 2 중에 선택하라고 하고 끝나는 이런 간단한 선택문을 추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배우는 제어문 중에서 이미 if 또는 스위치 케이스를 써봤지만 이 예제도 똑같이 적용해 보면서 if문 그리고 if else 다중 if문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활동지에는 소스 코드를 지난번 거 거의 다 넣어놨고요. 여기에 추가할 부분 그리고 우리가 완성해야 될 부분들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이미 완성된 코드랑 비교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자, 변수 선언 중에서는 이쪽에 메뉴라는 변수를 추가했고요. 그래서 메뉴 선택을 위해서 인티저형으로 추가를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프린트해서 안내 메시지를 뿌려줍니다. 1 또는 2 중에 선택을 해라 라고 하고 해당 메뉴 값을 입력을 받습니다. 사용자가 여기에 자, 메뉴라는 변수에 1 또는 2라는 값을 넣을 수가 있겠죠. 또는 그 외에 다른 값들도 넣을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값들이 들어왔을 때 여기에서 비교해 줍니다. 즉 메뉴에 들어있는 값이 1이면 메뉴에 들어있는 값이 2라고 같으면 자, 이만큼을 지정을 해서 실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블럭으로 묶어 두었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메뉴에 들어있는 값이 1이 아니고 2라면 결국엔 여기는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메뉴가 들어있는 값이 2였다면 해야 될 일들을 아래쪽에 적어 두었고 이 부분 그대로 두었고 이렇게 블록으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즉 메뉴 값이 1일 때는 이만큼이 실행이 되는 것이고 메뉴 값이 2라는 값이 나왔을 때는 이만큼이 실행이 됩니다. 자, 그런데 입력된 값이 1 또는 2가 아닙니다. 다른 숫자가 나왔을 때는 마지막에 else가 실행이 됩니다. else 밑에 있는 이 부분이 실행이 되겠습니다. 일종의 디폴트 값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메뉴에 들어있는 입력된 값이 1이냐 2냐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수행을 하게 되고 만약에 그 외에 다른 값들이 나왔을 때는 이렇게 1, 2 중에 선택하라 라고 해서 종료가 되는 방식입니다. 자, 이 부분을 실행을 해보게 되면 이렇게 자, 완성된 코드는 이렇습니다. 메뉴 1, 그리고 else if, 메뉴 2 그리고 그것도 아닌 것들은 여기에서 실행이 되게 됩니다. 자, 암호화를 선택을 해보고요. 1이라는 값을 이용해서 암호화 선택을 하고 자,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평문 그리고 키 값을 넣으면 암호화 결과가 나오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만약에 재실행하려면 컴파일된 파일을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자, 복호화를 하겠다. 자, 이라는 값이고 암호문은 b다. 키 값을 3이라는 걸 알고 있다 라고 한다면 원래 거로 돌려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럼 1, 2 말고 다른 것들을 입력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5라는 값을 입력했다 라고 하면 1, 2 중에 선택해라 라고 종료가 되는 그런 간단한 선택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if 그리고 else if 즉 다중 if문을 이용해서 이렇게 메뉴를 만들어 봤고요. 물론 이렇게 선택하는 건 당연히 스위치 케이스로 변환해서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활동지에는 스위치 케이스로 변환하는 부분도 같이 넣어 두었습니다. 자, 스위치 케이스 같은 경우는 자, 스위치 케이스는 여기에서 먼저
조건을 찾겠죠. 찾고 케이스가 무엇일 때 할 일들, 그리고 케이스가 여기서는 2가 되겠죠. 2가 됐을 때 할 일들, 이렇게 갈 겁니다. 즉 어차피 입력되는 수는 1 또는 2 또는 다른 숫자들일 겁니다. 그러면 자, 어떤 일이 들어왔을 때 할 일과 2가 들어왔을 때 할 일, 그리고 그 외 숫자들이 들어왔을 때 할 일을 적절하게 표현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스위치 문장에서 스위치는 여기서 메뉴 값을 보면 되겠죠. 자, 앞에서 메뉴 값을 입력 받았습니다. 받아서 받은 값이 1에 해당이 되면 자, 이 문장들을 수행을 합니다. 자, 그런데 케이스 문장에서 스위치 케이스 문장에서 항상 빠지지 않는 게 있죠. 확실하게 알아둬야 될 게 브레이크입니다. 자, 브레이크는 케이스 1에 해당돼서 뒤에 있는 문장들을 순서대로 실행을 하고, 자, 여기에서 이제 끝나야 되죠. 끝나야 되니까 브레이크를 집어넣어서 이 스위치 케이스문 밖으로 빠져나오는 이런 역할을 하도록 브레이크를 넣습니다. 마찬가지, 만약에 사용자가 2라는 값을 넣었으면 그 2라는 값에 해당하는 여기로 가겠죠. 케이스 2. 그래서 여기서부터 순서대로 실행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즉 복화를 다 진행한 다음에 브레이크를 만나서 이 문장 밖으로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스위치 케이스 문장 밖으로. 그리고 케이스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이 들어왔을 때 해야 될 일이 여기 있었죠. 아까는 이 부문에서는 마지막에 else로 해놨지만 여기에서는 디폴트라는 걸 이용해서 나머지 것들을 다 받아서 처리해주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스 스위치 메뉴, 케이스 1, 케이스 2, 그리고 디폴트 이렇게 잡아주면 크게 두 개 케이스를 처리하고 나머지는 다 디폴트에서 처리하는 이런 방식으로 선택해서 메뉴들을,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메뉴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if 문을 이용해서도 할 수 있고 스위치 케이스를 이용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각각의 프로그램에서 어떤 것들이 적당할지는 이제 프로그램 만들다 보면 여기에서는 스위치 케이스가 더 적당하겠다 또는 if 문이 적당하겠다라고 이제 판단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범위를 가지고 작업하는 것들은 뭐 간단한 범위만 간단히 지정할 거면 뭐 if문을 쓰든지, 또 거기에 수식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떨어지는 값들을 찾을 거면 케이스문을 쓰든지, 그래서 각각의 프로그램 개발하는 내용에 따라서 적절하게 이런 선택문을 말 그대로 선택해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f문, if, 그리고 else, 그리고 앞에 다중 if else, 즉 여기는 이제 if else, 다중 if else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문장으로도 만들 수 있고 이쪽에 있는 스위치 케이스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위치 케이스로 만든 내용을 보면 활동지에 있는 내용에서 이제 내용만 다 입력한 겁니다. 자, 메뉴 값을 입력받고, 자, 메뉴 입력받은 게 어떤 게 1에 해당이 되냐? 그럼 케이스 1에 걸리겠죠. 1에 걸려서 자, 이만큼의 부분이 실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더 이상 하면 안 되니까 브레이크를 걸어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마찬가지 메뉴에 2라는 값이 있으면 여기서부터 진행이 돼서 복구화를 진행을 하고 브레이크를 걸어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근데 입력된 값이 1 또는 2가 아니면 모두 다 디폴트에 걸리겠죠. 디폴트에 걸려서 자, 1, 2 중에 선택하라 라고 메시지를 뿌려줄 겁니다. 자, 그럼 이 부분도 한번 실행을 해보게 되면 자, 결과는 같겠죠. 아까 if 문으로 만들었던 거랑 같은 결과입니다. 자, 암호화를 하겠다 선택을 하고 적절하게 입력을 해주고요. 다시 한번 컴파일된 걸 실행을 해서 2번, 자, B였고 복화키를 3이라고 알고 있다. 자, 그리고 다시 자, 입력된 값이 만약에 6이라는 걸 선택을 했다 라고 한다면 자, 1, 2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디폴트에 걸려서 1, 2 중에서 선택하세요 라고 처리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if문과 스위치 케이스문을 이용해서 변환할 수가 있는데, 참고로 이 스위치 케이스문에서는 이 브레이크가 약간 특이한 역할을 합니다. 일종의 블럭 역할을 해주는 건데, 이 블럭 역할을 해주는 이렇게
블럭이라고 하는 게 결국엔 아까 if문에서 나왔던 이런 중괄호를 얘기하는 거죠. 이 중괄호를 이용해서 블럭으로 잡아주는 이만큼을 진행해라 라고 잡아주는 그 영역을 지정해 주는 게 이 브레이크입니다. 그래서 이 브레이크문이 없게 되면 케이스문은 계속 진행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메뉴 2를 입력했는데 쭉 진행을 하고 브레이크를 만나지 않아요. 그러면 케이스 2로 그대로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케이스 2까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브레이크문을 적절하게 넣어서 프로그램을 중단을 시켜줘야 됩니다. 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브레이크문을 쓰지 않았다라고 주석을 한번 처리해 보겠습니다. 처리해놓고 run 다시 컴파일을 해보게 되면 자, 암호화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평문 키값 넣어라 라고 했더니 자, 암호화 결과가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 끝나야 되죠. 끝나야 되는데 브레이크가 없으니까 끝나지 않고 케이스 2에 있는 이 문장이 지금 실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죠. 암호문 넣어봐라. 즉 다음 문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자, B라는 내가 암호문 알고 있다. 키값 3 알고 있다. 라고 하면 복화 결과 얼마다 라고 출력을 해줍니다. 여기까지 진행이 된 거죠. 그리고 브레이크를 만나서 나온 겁니다. 즉 브레이크를 이용해서 범위를 지정해 주지 않으면 어디서 프로그램을 끝낼 건지 제대로 지정을 해주지 않으면 이렇게 연달아서 계속 진행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또 적절하게 활용을 하면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겠죠. 예를 들어서 케이스 1, 2가 됐을 때 해야 될 일을 하나로 만들고 싶다. 그럴 때는 지금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렇게 만들어 두면 안에 아무것도 없죠. 브레이크도 없죠. 그러면 뭐 여기에 해당되지 않지만 사용자가 값을 1 또는 2를 입력했을 때 얘만 실행되는 거죠. 그래서 이 뒤에 있는 문장은 사용자가 1이나 2를 입력했을 때 실행되는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범위 if문을 이용해서 여러 개를 비교해서 뭐 또는 뭐일 때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들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연산자 이용해서 표현하는 부분들을 간단하게 이런 형태로 표현해도 변환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 문법의 특성, 각각의 뭐 if문이나 스위치 케이스문의 특성을 이용해서 이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서로 왔다 갔다 변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선택적으로 말 그대로 선택문의 사용인데 뭐 이렇게 갈 건지 이렇게 갈 건지를 본인들이 편하게 자기들이 이제 적절하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편하게라기보다는 이제 효율적인 방법이겠죠.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해서 적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if문, 그 다음에 if else, 그리고 다중 if else, 그리고 이걸 다시 이렇게 서로 변환할 수 있는 스위치 케이스 문에 대해서 봤고요. 또 스위치 케이스 문에서 브레이크 활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봤습니다. 물론 if문이나 이런 걸로 만든 것들을 100% 스위치 케이스로 다 돌릴 수 있다라는 건 아니지만 어떤 것들이 적절할지를 이렇게 내가 선택을 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이런 선택문, 제휴문 중에서 선택문을 이용해서 우리가 만들었던 이 암호화 복화를 이렇게 메뉴를 만드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